자, 이번 시간은 저번에 했던 덧셈, 뺄셈, 곱셈, 나눠서 혼합계산 거기 할 때 제가 좀 빠진 부분들 하고 몇 가지 문제 좀 더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중요한 거는 분배법칙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게 분배법칙이냐면요, A 곱하기 B 플러스 C가 있으면 이거는 A 곱하는 부분이 이렇게 같이 간다. 이렇게 묶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A 곱하기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A 곱하기 C가 되고, 중간에 있는 요 숫자, 요 부호가 그대로 가서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분배법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제 또 B 플러스 C 곱하기 A라고 나오면 똑같아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하니까 A 곱하기 B 부호 플러스 A 곱하기 C, 이렇게 쓰는 거를 분배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내용은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많이 하실 건데 역으로 가는 것도 많이 하세요. 역으로 가는 거를 잘 하시면, 분배법칙을 정말 잘 이용하시면 문제 푸는 거 엄청 쉬워집니다. 엄청 쉬워지는데,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쪽 가는 게 더 이제 찾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쪽 찾는 것만 잘 하시면 더 좋을 거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25 곱하기 3 플러스 25 곱하기 2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 A 꼴, A 꼴. 25라고 하는 게 공통으로 있죠. 그럼 25 쓰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치시고요. 여기 부호 있죠. 그대로 갖고 내려놓으시고요. 3 쓰시고 2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식이 어떻게 돼요? 25 곱하기 5 일명 125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거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실 쓰는 건 이걸 많이 쓰죠. 왜 그러냐면 12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이 경우도요, 어떻게 되냐면, 자, 12하고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2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12 곱하기 4분의 1 하시고, 중간에 요거 있죠. 요거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4 되고, 이렇게 하고 3 되니까 답이 얼마입니까? 7. 이렇게 푸셔도 되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12분의 7 먼저 풀어가지고 계산하셔도 7이라는 숫자 나오니까 상관은 없으실 건데, 이런 분배법칙을 좀 더 많이 응용해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0.13 곱하기 42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0.2 아니 0.12 12 곱하기 42 나왔어요. 그럼 이거 풀고 다른 푸는 게 아니라, 이 경우는 뭐다? 42라고 하는 공통수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수 42로 묶어놓고요. 곱하기 되셨습니까?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넣어놓고 얘하고 얘를 그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0.13, 0.12 얼마예요? 0.01이죠. 그러면 0.42라고 하는 게 따로따로 계산해 푸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이렇게 푸게 나오겠죠. 이게 분배법칙입니다. 분배법칙을 정말 잘하세요. 잘하시고 많이 연습하시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연습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 풀 때 속도를 많이 좌우하죠. 어차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련된 문제들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또 나중에 보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이제 약간 약식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42 곱하기 0.13 마이너스 0.12 썼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것들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곱셈이 많이 생략이 돼버려요. 생략이 되는 수가 많으니까 그 곱하기가 없더라도 이건 곱하는 거다 생각하시고 계산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자로 된 게 많아요. 문자로 된 게 뭐가 있냐면, 문자로 이제 나오게 되면 헷갈리시더라고요. 근데 문자는 잘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A가 0보다 크다 그러죠. 이게 0보다 크고요. 그러면 A의 제곱은 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0보다 크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A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플러스 2다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 2가 있고, 플러스 2 곱하기 2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곱한 거라겠죠. 이렇게 곱해버리면 2라고 하는 게 4가 되겠죠. 부호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0보다 크고요. A의 3승도 0보다 큽니다. 이 경우는. 왜? A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2를 하기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죠. 그러니까 플러스 2의 3승 이렇게 쓰겠죠. 이것도 0보다 크죠. 그런데 A가 0보다 작을 때 A의 제곱하고 A의 3승하고는 달라요. 자,
이 a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로 할게요. 편하게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곱해졌으니까 짝수죠. 그러니까 한 개죠. 그래서 플러스 1 하면 되겠죠. 근데 삼승은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어차피 1 나왔고요. 마이너스 1개, 2개, 3개. 홀수개죠. 그럼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플러스 되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되니까. 저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 해줬죠.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이 부호가 곱하는 경우, 나누는 경우, 곱하기 나누기예요. 더하기 빼기 아니에요. 지금 다 곱하기밖에 안 해요. 곱하는 경우나 나누는 경우에 얘의 개수가 홀수면 뭐라고요? 마이너스 부호를 갖는 거고, 짝수개면 플러스 부호를 갖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호들이 많이 사라져도, 이 플러스 같은 경우는 사라져도 어차피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개수는 관계가 없잖아요. 플러스 개 곱하기 무조건 플러스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여기다 2 이렇게 써면요, 이 말은 뭐가 똑같냐? 플러스 2 플러스 2니까 플러스들은 사실 관계가 없어요. 부호 만드는데 마이너스만 관계 있죠. 이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넣고 이거 3개의 곱한값 8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문자가 나왔을 경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a가 0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가 두 가지 갖고 제가 간략하게 하나 해볼게요. 마이너스 a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a. 이 경우. 이제 마이너스 a라 썼는데 이 경우는 0보다 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2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 그러면 뭐가 돼요? 결론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얘는 0보다 작다. 이러면 되고요. 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a 쓰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은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한 거니까 뭐라고요? 플러스 2죠. 네, 그래서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런 부호들을 좀 나갈 때 헷갈리시면 숫자 하나 딱 집어넣으셔가지고 푸셔도 됩니다. 근데 연습 많이 하시면 얘도 그냥 바로바로 보이시는 경우도 존재하시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요거의 3승. 요거의 3승. 예, 이 위에 따라올게요. 그러면 이거 넣어서 풀어버리라고요. 그냥 편하게.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2의 3승이다. 마이너스 2의 3승이다. 라고 하고 갔겠죠. 이 말을 이제 우리 해석할 때 뭐냐면 따로따로 하면 돼요. 이 부분을 뭘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의 3승이고 요거는 2의 3승이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얘는 마이너스가 3개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 가질 것이고 8 하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해가지고 3승이니까 플러스 2의 3승하고 동일하겠죠. 그러면 플러스는 뭐 3개 있건 4개 있건 무조건 플러스니까 상관하지 말고 2, 3이니까 8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시는데 이런 문자 가지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많이 발목을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연습하시고 많이 풀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이런 문자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그 일반적인 숫자만 가지고 설명했는데 a라고 하는 거를 범위를 이렇게 잡아줘요. 이 말이 뭔 말일까요?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a거든요. 이 말은 분수가 나와요.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물어보는 것들이 지금 이 마지막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앞에 배운 걸 다 혼용해서 물어보는데, 대소관계를 한번 물어볼게요. 대소관계. 자, 2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누가 더 커요? 2분의 1하고 3분의 1. 당연히 크기 값으로 보니까 2분의 1이 크죠. 이거 뭐 통분해가지고 확인하셔도 돼요. 6분의 3이시고요. 6분의 2시니까 당연히 얘가 크겠죠. 네, 여기까지는 아시겠고, 수직선상에서 보시면 3분의 1이라는 것은 1을 3분분해서 있는 첫 번째 자리가 3분의 1이고요. 이게 3분의 1이고 이게 3분의 2가 되겠죠. 2분의 1은 그 절반이니까 2분의 1. 더 뭐 오른쪽에 더 많이 가 있으니까 당연히 2분의 1이 큰 거고요. 대대관계 할 때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 얘가 문제가 되는 게 뭐 있냐면, 얘 같은 경우는 봅시다. 얘를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a분의 1꼴이 뭘까라는 겁니다. a분의 1꼴이. a분의 1꼴.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요 상태였다라고 가정하면 상관이 없는데, 요걸 이렇게 놓고요. 자, a분의 1꼴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쓰게 되냐면, 자, a가 크겠습니까? a분의 1꼴이 크겠습니까? 이건 물어보는 거죠. 결국에는 물어보는데, 이거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2분의 1입니다. 얼마라고요? 2분의 1. 그러면 a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분의 1이니까 2가 되는 거고요. 그냥 a는 2분의 1이에요. 얘가 커요. 즉 기본적으로 a가 1보다 컸을 때
1보다 컸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뭐 A하고 1보다 크다고 할게요. 그냥 A하고 A분의 1을 하면 3하고 3분의 1, 4하고 4분의 1 이런 식으로 3하고 3분의 1, 4하고 4분의 1 이런 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A가 컸어요. 근데 A의 범위가 0하고 1이라고 하는 분수 0하고 1 이 범위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분의 1이라는 숫자하고 동일한 A 개념이다 보니까 A하고 A분의 1을 쓰면 2분의 1을 넣으면 얘가 2분의 1이지만 A는 1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A가 더 커요. 이렇게 커버린다. 이 두 개의 비교를 잘 하고 계세요. 그래야지 뭐 나중에 제일 큰 수가 얼마냐, 제일 작은 수가 얼마냐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좀 헷갈리시면 집어넣으세요. 숫자를 집어넣으시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A가 1보다 크면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A하고 A분의 1을 하면 당연히 A가 큰 게 맞아요. 그러나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우리가 말하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거 나올 때 3분의 2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값이 이제 작을 때니까 이 경우는 A하고 A분의 1을 비교하면 A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것도 이야기 드렸고요. 또 하나 한번 해볼까요? A가 0보다 큰데 B가 0보다 작아요. 이거 부호도 생각을 한번 해보실 건데, 좀만 머리 쓰시면 돼요. A는 플러스다, A는 마이너스다만 생각하시고요. A 플러스 B는 대소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소 비교를 한다.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A가 0보다 큰 구간에 있는 건 아무거나 쓰면 되거든요. 제가 4를 썼어요. A를 대신에. B를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썼어요. 그럼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4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나오니까 0보다 크겠죠. 근데 만약에 이 조건 만족한 상태니까요, 마이너스 8 되고 4 됐어요. 조건 만족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4하고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얘들의 이 A 플러스 B라고 하는 부분에 A 플러스는 B라는 부분이 0보다 큰지 아니면 0보다 작은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A-B 어떻게 될 것 같아요? A-B를 생각하면요, A 플러스 마이너스 B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A는 0보다 컸죠. 자, B분 볼게요. B가 0보다 작기 때문에, 간단히 여러분 쉽게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죠? 플러스 2가 되죠. 즉 마이너스 B는 0보다 크죠.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에 0보다 크고 0보다 크니까 결국에 A는 뭐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A-B는 무조건 0보다 크다. 이 조건 만족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고, 만약에 B-A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B는 무조건 0보다 작았고요. A는 어떻게 돼요? A 원래 0보다 컸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부호를 붙였으니까 0보다 작아지겠죠. 둘 다 0보다 작은 게 더해졌어요. 0보다 작은 게 더해진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 0보다 작겠죠. B-A는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 되면 뭐라고요? 숫자 집어넣으세요. 숫자 집어넣으시면 쉽게 이해가십니다. 예, 이해가시는 거고, 근데 조심하실 거는 숫자를 집어넣을 때도 이런 게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예, 이런 경우, 이 서로를 빼는 경우는 여기서는 쉽게 계산되는 거고요. 서로를 빼지 않는 경우는, 더하는 경우는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식의 유형일 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물어보는 게 뭐 이게 항상 양수일 때, 항상 음수일 때 이런 얘기도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A는 항상 뭡니까? 얘가 지금 현재 A가 현재 0보다 크기 때문에 A는 0보다 작겠죠. B는요, 마이너스 B는 0보다 크겠죠. 이게 항상 뭡니까? 이 값에 집어넣을 때는 0보다 큰 값이 나오는 거예요.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A, B에 관계없이 항상 양수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냐? 바로 제곱이죠. 왜? 마이너스가 들어가도 마이너스가 두 개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답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나 양수값을 갖습니다. 제곱은. 삼승은요? 삼승은 A가 0보다 컸을 때는 양수값을 갖지만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음수값을 갖는다는 거. 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개 곱하니까 마이너스 3개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고, 제가 여기 1 썼지만 뭐 2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곱한 값들 나올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돼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하고, 하나 문제만 정리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지금 종이가 여기다 전에 했던 건데 전에 했던 거를 한번 할게요. 그냥 위에다 살짝 쓸 거니까.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아요. 자, 한 번 더 하자고요. 뭐냐, 부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호가 이제 부호가 다른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쓸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할게요. A 0보다 크고 이게 이렇게 바꿔버릴게요. 그래 A 쓸게요. 자, 이건 뭡니까? A가 0보다 작다겠죠. 두 번째, A-B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A-B. A가 0보다 작고, 음수. 요거는 원래 0보다 컸는데, 이렇게 보면 뭐가 돼요? 음수. 음수 두 개가 더해진 거니까, 이것도 음수.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세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게 A분의 B. 이제 A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하고요. A분의 B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곱하기 똑같다겠죠? 이건 뭐, 부호는 곱하는 거랑 똑같으면, 2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곱해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뭐가 음수. 이러면 되겠죠? 물론 A 곱하기 B 하면요, 당연히 마이너스 플러스 곱이니까 음수. 이러면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다 절대값을 썼어요. A 플러스 B와 절대값 썼어요. 이 값은 무조건 뭡니까? 양수. 되셨어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에 갖고 제곱해놨어요. 이것도 무조건 양수. 이해가셨죠? 예. 근데 A 플러스 B의 3승은 뭐라고 할까요? 답이 없음. 왜? 어쩔 때는 요 안이 플러스가 되면 그냥 플러스겠지만 요 안의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 3승이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를 연습을 통해서 하시고 좀 힘들 때는 숫자를 집어넣어봐라 라고 하는 게 조언이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요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단원들은 여기까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된 단원들이 문자식이 나와 있어요. 방정식 하고 오는 건데 거기 가기 전에 여기 연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하실 겁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